자, 교재는 44페이지로 갑니다. 네모 3번에 가시면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딱 끊고, 그럼 수요 공급이 변하면 가격과 양이 변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원리를 좀 보는 과정이니까 칠판 봅시다. 우리 공부한 대로 갑니다. 이제 다시 가격은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조건은 주고 물어요.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말고 주어지는 조건만 가지고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합니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공부한 대로 갈 거예요. 자, 해당 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어납니다. 인구 유입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공부했어요? 수요다, 공급이다? 수요다. 지난주 한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요가 뭐 한다? 자, 아파트랑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한다. 곡선 어디로 이동? 우측한다. 여기까지 공부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가격과 양을 이제 판단을 해볼 거예요. 이제 그래프 그리기 전에 이제 의미를 보고 갑니다. 수요의 개념은 사고 싶은 욕구라고 그랬죠. 그럼 그게 늘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합니다. 그럼 이 증가라는 말이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증가 감소라고 했잖아요. 증가는 양을 말합니다.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결론부터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하시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럼 이걸 눈대중은 찍는 게 아니고 원리를 이제 보러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그랬으니까 종축은 가격, 횡축은 뭐라고 해요? 양. 공부해왔던 우하향하는 것 수요 곡선. 잘 보셔야 돼. 말 밑에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니까. 공급이잖아요. 만나는 점, 균형점, 최초의 P0, Q0를 먼저 표기하고 이 균형 상태에 출발하는 겁니다. 균형 상태에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할 때 수요가 다시 인구 유입이 늘으면 수요가 뭐 한다? 증가. 그럼 D0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우측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 증가, 좌측으로 가면 감소했습니다. 그대로 평행 이동했습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했잖아요. 그럼 D1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럼 D1과 이제 S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이죠. 균형점이 바뀌었죠. 직선으로 그을 거예요. 이제 읽어주세요. 이제 가격은 상승했고 양 뭐했다? 증가.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프의 원리를 보는 거고 시험장에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체득을 하셔야만 이 조건만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된다.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묻는 건 이걸 빼고 여기까지만 묻기도 해요. 인구 유입이 늘면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한다. 어디로 이동? 우측이동. 물어봅시다. 그럼 이게 좌우로 이동하는 원인이 뭐예요?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그것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균형점이 바뀌는 거니까 자 거기까지 물어보기도 하고 얘를 빼고 물어 이렇게 인구 유입이 늘면 여러분이 해야 돼. 수요가 증가. 그럼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그러면 가격 뭐하고? 상승하고 양 뭐한다? 증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갑니다. 아파트의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했어요. 다시 묻습니다. 대체제부터. 대체제가 뭐였어요? 바꾸어 써도 효용이 유사한 제와 아파트의 대체제는 빌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의 수요량 뭐하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대체제 수요량은 당연히 뭐한다? 감소. 이게 원인이죠. 그럼 그로 인해서 아파트의 수요는 뭐한다? 아파트의 수요는 지금 이렇게 홍보했잖아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 그럼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지금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그럼 아파트 가격 뭐한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불편하니까 이제 바꿔볼게요.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했어요. 그럼 대체주택의 수요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그게 원인. 그로 인해서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는 뭐한다? 감소한다.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어디로 이동? 좌측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자, 이제 해볼게요. 이제 가격과 양은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다시 의미를 봅니다. 수요가 뭐였어요? 사고 싶은 욕구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은 하락합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란 말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양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증가 감소가 뭘 의미한다? 양이다. 그럼 균형 거래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자, 또 확인하러 갑니다. 총축은 가격, 횡축은 뭐예요? 양. 이게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그래프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여기다가 막 양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총축은 가격, 횡축은 뭐다? 양이다. 우하향하는 거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 수준에서 아파트의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주택의 수요량은 뭐 했고? 증가. 그럼 그로 인해 아파트의 수요는 뭐 한다? 감소. 이거 어디로 이동해요? 좌측으로. 갑니다. 보냈어요, 이제. 그럼 D1 써주시고 D1과 S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이네요. 직선으로 긋습니다. 표기하기 위해서 가격은 읽으세요. 하라고 양 뭐 했다? 감소했다. 지금 원리를 보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갑니다. 아파트의 건축 기술이 향상이 된대요. 건축 기술의 진보는 어디에 영향을 줘요? 뭐 지난주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한다. 자, 공급이 증가됩니다. 그럼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한다 공부했잖아요. 자, 그러면 가격과 양 여러분이 해봐요. 이제 가격은 어떻게 변해요? 공급의 의미는 팔고 싶은 욕구라 했잖아요. 그럼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 된 거죠.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합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그럼 균형 거래량은 이 증가라는 말이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 뭐 한다? 증가한다. 확인하러 갑니다. 총축은 가격, 횡축은 뭐예요? 양. 제가 자꾸 묻습니다. 이렇게. 자, 우하향하는 것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것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 상태를 먼저 찍고 확인합니다. 건축 기술이 향상이 되면 공급이 뭐 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 이렇게 간다 공부했어요. 여러분 어제 지난주에. 그죠? 언제 그거 했냐 하면 안 되는데.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자, 그대로 보냅니다. 이렇게 S1 갔어요. 균형이 바뀌었죠. 그럼 읽어주세요. 이제 가격은 하락했고 양 뭐 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또 시험 또 풀다 보면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 주택의 품질이 좋아지겠구만. 그러면 가격도 오르겠구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가격은 항상 무엇과 무엇? 수요와 공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공부한 대로 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조건을 주는 건 가격을 결정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조건을 주지 않고 가격을 물어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험을 묻는 거니까 다른 건 고려하지 말고 이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가격과 양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일정하다면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이 뭐 한다? 증가. 가격은 하락하고 양 뭐 한다? 증가한다. 한 번 더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까지만 시험을 묻기도 하고 얘를 빼고 묻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이 증가되므로 가격은 하락하고 양 뭐 한다? 증가한다. 한 번 더 갑니다.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쓰면 뭐였어요? 생산 요소 가격이었죠.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비용이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 비용. 그럼 공급은 증가 감소. 감소. 공급이 감소합니다. 어디로 이동? 좌측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서요.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감소 의미가 뭐라고요? 양. 균형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확인하러 갑니다. 총축은 가격, 횡축은 양. 자, 우하향하는 것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것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가 표기하고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공급이 감소. 어디로 이동? 좌측으로 가보낼게요. 자, 이렇게 S1 같습니다. 그럼 S1과 D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 읽어주세요. 가격은 양 뭐했구나? 감소했다. 이거 기본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시험을 망쳐요. 왜? 시간이 다 가니까. 그래프를 지금 연습을 해서 원리를 체득을 하셔야 안 그리고 이 조건만 갖고 가격과 양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편법 없고요. 암기 방법도 없어요. 원리를 모르면 기분 좋을 때는 맞추고 기분 안 좋으면 틀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위안을 삼아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안 된다. 그게 아주 위험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단 말입니다. 그래프 그리기 귀찮으니까 대충 해서 외워서 가시려고 해. 그래 이제 모의고사는 또 풀고 본 시험과 틀리고 온단 말입니다. 모의고사 잘 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연습을 해놓고 또 안 하면 또 잊어먹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지 관리가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하시는 분이 시험장 가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오늘 알았으면 뭐 하냐고요. 시험장가 틀려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요거 기본기를 4개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는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문입니다. 해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OX.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증가라는 말이 뭐라고요? 양. 그럼 좌우단간의 양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가서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문제가 아니고 지문을 보러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몰라버리면 한참 고민한단 말입니다. 이게 문항입니다. 문항.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게 몇 개 나온다고요? 5개가 나와. 5개가. 5개가 나오면 정답을 5번에 줬다고 할게요. 5번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최근에 문제 스타일이 뭐냐면 정확하게 모르면 답을 못 찾아요. 대충 하면 안 돼. 기본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요. 자,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여러분 해봅시다. 이제 좀 불편하더라도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 이것부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주택의 수요량은 뭐 한다? 비싸면 산다 안 산다? 고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빨리 사야지 하지 말고 소비재라 그랬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 그럼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증가. 그럼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이해 되겠어요?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대체주택의 수요량은 뭐 하고? 감소하고. 그럼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했으니까 아파트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조건은 엄청나게 많은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찍는 게 아니고 정확한 원리를 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 이런 공부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수요 증가했고요. 공급은 감소하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물어본 문제예요. 이 두 조건만 가지고 가격과 양은 각각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고 아주 오래전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어떻게 돼요? 고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고민하면 안 된다. 여기서 지금 정신을 맑게 하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또 갑자기 또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 하면 안 돼. 그죠?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합리적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행동이다. 그럼 그건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점의 이동 모르는 거고 여기서 수요와 가격이 반비례란 말이 있다 없다? 그런 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니까 어디로 이동? 우측. 가격 뭐에 있고? 상승.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 어떻게 됐어요? 공급의 감소 가격 상승. 어찌됐든 간에 가격은 상승했지요. 두 조건 다 가격은 상승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는 증가 하나는 뭐가 보여요? 이 뭘 말한다고 했어요? 증가 감소가? 양이다 양. 그럼 하나는 증가 감소했는데 변화의 폭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이퀄일 크다 작다 이게 명시가 안 됐으니까 양의 변화는 알겠다 모르겠다 양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 같으면 문제인데 지금 문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내용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거 4개가 딱 정리가 돼서 내가 알고 있어야만이 바로바로 한다. 일일이 다 그래프를 그리면 시험을 망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 늘 뭐냐면요. 공부를 늦게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만 이 7월 8월 달에까지도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보면 중간에 앉아서. 그럼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분은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5월 6월 달까지 딱 완성을 하시는 거야. 완성하고 7월 달부터 문제풀이를 할 때는 안 그리고 답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다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안 만나다 보니 좀 불편하다. 이런 번잡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데 원리만 체득을 하시면 충분하게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자, 책 확인합시다. 괄호 1번. 동그라미 1번에 가면 수요만 변동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만 뭐 한다?
변동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회색 박스 안에 수요 증가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거기 앞에다 쓰셔야 돼. 자, 인구 유입 증가. 수요 증가 앞에다 쓰세요. 자, 그럼 읽습니다.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렇습니까? 그럼 가격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양 뭐 한다? 증가한다. 이제 그래프 확인합니다. 최종초근 가격 횡초근 양. 최초의 균형은 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D 제로와 S 제로가 만나는 E가 균형입니다. 균형인데 그 상태에서 인구 유입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D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화살표가 보이나요? 우측으로 갔잖아요. D1으로 가면서 이제 D1과 S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이 어디예요? E1이다. 그럼 E0에 비해서 E1까지 종축으로 가격은 뭐 했고? 상승했고 양 뭐 했다? 증가했다는 겁니다. 오른쪽 그래프 가세요. 수요 감소. 앞에다 쓰세요. 편하게. 대출 금리 인상. 대출 금리 인상. 그럼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자 부담이 늘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감소한다. 자, 최초 균형 E0 그러니까 D0와 S0가 맞는 최초 균형 E0고 대출 금리 인상이 되었으니까 아파트 수요가 뭐 한다? 감소. 어디로 이동? 좌측으로. 그러니까 D1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E1으로 바뀌었어요. D1과 S0가 만나는 E1으로 바뀌었으니까 E0에 비해서 가격은 뭐 했고? 하락했고. 그래프 보고 읽으셔야 돼. 양 뭐 했다?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지문을 써놓은 게 기억 니은에 있잖아요. 볼게요. 자, 수요만 뭐 했다? 증가했다. 그러니까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만 증가되면 균형 가격은 뭐 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 한다? 증가. 그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은 겁니다. 그럼 균형 상태에서 수요만 뭐 했다? 감소했다. 그럼 어디로 이동? 좌측. 균형 가격은 뭐 하고? 하락하고 양 뭐 한다? 감소. 암기사항 아니에요. 원리를 알면 따로 할 게 없어요. 2번 갑니다. 공급만 변동한 경우 박스 안에 공급의 증가가 있나요? 앞에다 써주세요. 회색 박스 앞에다가 건축 기술의 진보. 건축 기술이 진보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양 뭐한다? 증가한다. 또 확인합니다. 최초 S0와 D0가 만나는 최초의 E0가 최초값이고 건축 기술의 진보로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S0가 어디로 갔다? 우측으로 S1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S1과 D0가 만나는 E1이 바뀐 균형이다. 그럼 E0에 비해서 가격은 뭐 했고? 하락했고 양 뭐 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공급의 감소 써주세요. 건축 규제 강화. 공급의 감소 앞에다가 건축 규제 강화되면 공급이 뭐 한다? 감소한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가격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양 뭐 한다? 감소란 말이 양이라 했잖아요. 뭐 한다? 감소한다. 자, 다시 최초의 D0와 S0가 맞는 E0가 최초의 균형점. 건축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이 뭐 한다? 어디로 이동? 좌측으로 이동. 그 균형이 E1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S1과 D0가 E1이 새로운 균형이니까 E0에 비해서 가격은 어떻게 되었고 상승, 양 뭐 했다?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자, BDT 확인합니다. 기억. 공급만 증가했으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양 뭐 했다? 증가했다. 자, 지문 써놓은 거니까 니은 공급만 감소했으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양 뭐 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 네 가지는 이번 달 안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걸 해줘야 45페이지도 나중에 해. 그러니까 이제 이 보기만 할 건데요. 자, 이거 볼게요. 이제 기초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봅시다. 조건을 이제 두 개로 주는 거예요. 수요도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다라고 해봅시다. 이 크기가 같다라고 준 거예요. 조건이. 그러니까 10개 증가했고 10개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프 안 그리고 해볼게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어떻게 돼요? 하락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증가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찌되었든 간에 균형 거래량은 뭐 했다? 증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지면 가격이 상승한 만큼
하락했으니까 가격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10개 폭만큼 오른 만큼 10개 폭만큼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리를 한번 보러 가는 겁니다.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 우하향하는 거 수요 곡선, 우상향은 뭐예요? 공급 곡선. 자꾸 제가 묻습니다. 자, 그럼 다 어디로 보내야 돼? 증가니까. 우측으로 가야 되죠. 먼저 보내봅니다. 수요 곡선. 자, 우측으로 보낼게요. 수요 증가했으니까 D1 딱 써주고요. 공급도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그럼 이 동일한 크기만큼 어디로 간다? 우측으로. 동일한 크기만 가보겠습니다. S1. 그럼 S1과 D1이 만나는 새로운 균형. 이제 이거예요. 가격은 변했어 안 변했어요? 가격은 동일하잖아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뭐 했다? 증가했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앞으로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요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하지 못하시면 당연히 이것도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그래프를 그려서 연습하는 건 중요한 거고 시험장에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요것만 보고도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만이 해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가요. 자, 이제 해볼 거예요. 수요 감소했고요. 공급도 감소했대요. 같은 방법으로 크기가 같다고 합시다. 자, 눈에 보이는 것부터 갑니다. 일단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감소가 뭐다? 양이다. 그럼 좌우단 간의 양은 뭐 했다? 감소했다는 겁니다. 자, 수요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되고? 이게 입이 안 떨어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뭐 한다? 하락한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 그러니까 10개 감소, 10개 감소했단 말입니다. 따지면 하락한 만큼 뭐 했으니? 상승했으니. 역시 얘도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뭐 한다? 이렇게 답을 찾아란 말입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는. 자, 확인하러 갑니다.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의 변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건 뭐고요? 공급 곡선. 최초 균형값. 감소니까 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좌측으로 갑니다. 수요 감소 왼쪽 가요. D1 표기였습니다. 공급도 어디로? 좌측으로 동일한 크기만큼. 자, S1. 그럼 S1과 D1이 만나는 새로운 균형. 읽으세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 뭐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좀 풀어가는 과정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는 것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요. 잠시 후 이제 수업 말미때 한번 그래프를 그리를 갖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한 장 넘겨보세요. 46페이지부터 하면 뭐 그래프 그려져 있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촬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말미때 그 한번 그려보고 제가 점검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넘기겠습니다. 제가 넘겨서 50페이지 가요. 그러니까 공부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자, 가만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요거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수요 공급의 개념 정리했고 지난주에 유량과 저량 동부했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재, 공급, 요소 가격, 기술의 변화 등에서 그로 인해서 좌우로 이동했으니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거꾸로 좀 전에 뭐라고 했냐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뭐하고 감소, 하락하면 왜 이래?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하고 공급량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가격에 따라서 뭐가 변해요? 양이 변하잖아요. 양. 그 양 변화를 이제 판정하는 걸 탄력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0페이지 가시면 타이틀에 탄력성에 동그라미 치고요. 이 탄력성은 결론부터 올해도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 하나 끼워가지고 그래서 탄력성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4편에 또가 접목될 거니까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미 한번 듣고 왔어요. 탄력성이 뭐예요 하면 지난주에 우리 앞에도 했어요. 가격에 대해서 뭘 묻는 것이다? 양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양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탄력성이 뭐예요 하면 양의 변화입니다.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그 양의 변화를 판정을 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와 같이 정량적 지표다라고 합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표현인데요. 양이란 말이 보이죠? 앞에 정은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양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읽으세요. 정량적 지표. 그럼 시험은 뭐라고 물어본 적이 있냐면 정성적 지표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성질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정성적 지표라고 하는 출제자는 뭐라고 시험을 냈냐면 탄력성은 정성적 지표입니다라고 냈습니다. 이게 성이란 단어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오시라고 꼬신 거예요. 그럼 정성적 지표다 아니다. 때려주길 인간들이지 사실은 뭐 대학 교수들은 내는 아는 용어를 일반인한테는 물어봤으니까 정성적 지표 아니에요? 양을 측정하니까 뭐다? 정량적 지표 용어는 딱 구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칠판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했던 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한다 그랬고요.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습니까?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여기서 원인이 뭐예요? 여기서 원인이 뭐냐고요? 가격이 원인이다. 그럼 수요량은 뭐다? 결과다. 이거 분위기 또 이상한데?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싸면 산다. 이게 원인과 결과를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양 증가되죠. 여기 했잖아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 그것 보고 가격과 수요량 비례 다시 수요와 가격이 비례 반비 이런 말을 안 쓰는 거라고요.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요? 반비례. 그러니까 수요와 가격이 비례 반비 이런 말 안 써요. 그러니까 유의할 필요가 있고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이 양이 수요량이 도대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를 판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탄력성이다. 다시 묻습니다.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지난주에 들어봤다. 독립변수라고 했지요. 원인에 해당하는 걸 독립변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결과를 뭐라고 한다? 종속변수. 개념 뒤집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가격에 따른 그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탄력성이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정의하러 갑니다. 옆으로 쓰지 않고 제가 그 위아래로 나눠 쓴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수를 만나요. 소문 났던데 분수 좋아하신다고? 예. 자, 위에 건 우리 분자라고 하죠. 아래 건 분모. 엄마가 아들을 업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쓴 이유는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 기준값에 해당하는 것들, 전체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모에 기록합니다. 앞으로 이제 분수 수식을 책을 다 뒤져서 세면 100개 돼요. 100개. 수식이 분수만. 근데 그걸 다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원인이 되고 기준값이고 전체값 어디 기록한다? 분모에 기록한다. 그럼 다시 확인합니다. 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탄력성이다. 자, 그럼 옮깁니다. 가격 탄력성 풀어가면 가격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분모값을. 변화율은 뒤에 가면 퍼센트가 돼요. 얘는 퍼센트로 표현할 거고. 그럼 분자는 뭐예요? 수요량이잖아요. 그럼 분자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도 역시 퍼센트로 표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냥 읽어볼게요. 그냥 읽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라고 읽을 수 있죠. 분위기 많이 어두워진다 다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뭐하는 값이다? 나눈 값.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만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은 분모값을 뭐뭐에 대한이라고 읽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러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바꿔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를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지문을 수식화 낼 수 있어야 되고 수식을 읽어낼 필요가 있는 거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다?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는 겁니다. 산수 한번 갑시다. 자, 탄력성 값이 0.5라고 써볼게요. 자, 0.5면 가격이 10% 상승한다고 할게요. 그럼 분자값 수요량을 얼마나 변했어요? 이제 암산도 된다. 이제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시면 돼요. 0.5 곱하기 10하면 얼마? 5. 5 아니에요? 0.5 곱하기 10은 5잖아요. 자, 그럼 5% 증가한다, 감소한다. 정신의 줄을 잡아주세요. 가격과 수요량 무슨 거 계속 하고 오잖아. 5%뭐 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0.5를 보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이 생각하지 말고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자, 그러면 10% 하락한다고 그랬으면 5% 뭐 한다? 증가. 두 가지 이미 다 있다는 얘기예요. 용어는 통일합시다. 가격은 상승 하락이라고 하죠. 양은 뭐라고 그래요? 증가 감소. 자, 물읍시다. 그러면 가격 변화 얼마? 10. 양 변화 얼마? 5. 양 변화가 더 적지요. 양 변화가 적은 건 뭐라고 했어요? 이미 했는데 비탄력적. 이런 경우를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다시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양 변화가 적죠. 뭐라고 한다? 비. 이게 입으로 했던 걸 이제 한글로 했던 걸 숫자로 좀 만나는 거잖아요. 가격보다 양 변화가 적은 뭐하다? 비. 탄력. 한 번 더 갑니다. 탄력성 값이 이래요. 2. 가격이 10% 상승했으면 수요량 몇 프로? 이제 해보세요. 2 곱하기 10. 20% 증가한다 감소한다. 정신의 줄을 잡아주라 그랬어요.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웃기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면 실수를 해요 여러분이. 몸이 안 배어 있으니까.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지겨워 죽겠네. 몇 번째 하는 거 모르겠어요 벌써 지금. 예. 가격이 하락하면 20%뭐 한다? 증가. 두 가지미 다 있어요. 자, 가격이 변화 얼마? 10. 양 변화 얼마? 20. 양 변화가 더 크죠.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요.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 정리를 한 거니까 양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양 변화가 많은 뭐다? 탄력적이다. 그러면 오래전에 7, 8년 전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가격이 5% 상승하자 수요량이 7%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주고 탄력성이 얼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5% 상승하자 7% 감소했다. 요거대로 하면 되잖아요. 자, 가격이 5% 뭐했다? 상승하자. 그래서 항상 원인이 분모로 간다 그랬잖아요. 7분의 5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7% 뭐했다? 값이 얼마예요? 이 두뇌가 움직이기 싫죠. 그러니까 답은 1.4가 나오는데 계산기를 눌러서 답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암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계산기를 누를 때는 어떻게 눌러야 돼요? 7을 먼저 누르고 나누기 부호로 눌러주고 5를 눌러주고 이퀄을 눌러야 1.4가 나오죠.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계산기를 되게 쓸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합니다. 생활 속에는 나누기 잘 안 해본다. 절반이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필요해요. 앞으로 그 계산기를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휴대폰에도 있잖아요. 지금 괜찮으니까 나중에는 시험장 갈 때 필요할 거니까 7을 누르고 나누기 누르고 5를 눌러야 얼마? 1.4. 이런 문제도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된 문제가 동유형의 문제 똑같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산수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분자를 먼저 눌러야 돼. 나누기를 누르고 분모를 눌러야 값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암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고 당부드린 겁니다. 이제 기본 개념을 봤으니까 책 확인해 볼게요. 네모 1번의 탄력성 개념 세 번째 줄 끝에 그러나부터요. 네 번째 줄입니다.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끊고 양 동그라미 치고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무슨 지표다? 정량적 지표다. 이미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용어사전에 정량적 지표는 자료에 대한 뭘 측정한다?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양의 변화를 판단하기 때문에 무슨 지표? 정량적 지표. 그럼 2번 항목에 참고로 거기는 정성적 지표가 보입니까? 양 변화가 아니고 뭐다? 성질의 변화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정성적 지표다. 그러니까 X로 물어봤으니까 탄력성은 정성적 지표가 아니고 뭐다? 정양적 지표입니다. 내려가세요. 네모 2번 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가격 탄력 의 갑니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끊고 쓰세요. 가격이 원인. 가격이 변할 때 재화의 수요량 동그라미. 수요량은 뭐다? 결과다.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 있습니다. 이제 그 변화하는 정도는 세 번째 줄 가격 변화율에 대한 끊고 뭐뭐에 대한이 분모로 간다 했잖아요. 무슨 변화율이다? 수요량의 변화율로 측정할 수 있다. 읽는 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수식 확인합니다. 박스에
그때 그 복잡한 소식은 지금 안 봐도 관계 없으세요. 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 읽으세요. 분모부터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이렇게 하면 안 돼. 분모값을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한다. 그래서 계산 과정을 봤더니 그 계산은 지금 필요한 건 아닌데 51페이지 가요. 박스 안에 갑니다. 박스 안에 메뉴에 회색 박스에 분모 가격이 20% 상승하자 분자값 수요량이 10% 했다? 감소했다. 괄호 안에 그러면 가격이 20% 하락하면 10% 한다? 증가한다.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0.5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 틀을 봤으니까 괄호 3번 탄력성 개념 등은 구분하러 갑니다. 5가지가 나와요. 그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단위 탄력적, 두 번째는 읽으세요. 세 번째 비탄력, 네 번째 완전 비탄력, 다섯 번째 완전 탄력. 그래프 맨 밑에 그래프 있죠. 이제 그 그래프 원리를 도출하게 됩니다. 제가 사이드로 여기 와도 보이나요? 저쪽에 계신 분들? 이거 안 보이면 쭉 보셔요. 예, 할 수 없으니까. 예. 자, 탄력성 개념을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마무리할 겁니다. 종축은 가격, 횡축은 뭐라고 해요? 양. 점을 좀 찍어서 갈게요.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 점을 좀 찍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축이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요거 이 크기가 뭐라고요? 가격이 양이에요. 가격 1% 할게요. 횡축은 뭐예요? 양 1% 하겠습니다. 최초 기준점 점 찍고요. 첫 번째의 경우를 먼저 만납니다. 첫 번째를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라는 표현부터 정의합니다. 왼쪽의 공식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이 1%만큼 감소합니다. 1 하락하면 1만큼 증가하는 경우를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다. 그럼 정리를 하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이퀄 같은 상태는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인. 숫자로 하면 얼마가 돼요? 1이죠. 1. 1이라고 외우지 말고요. 이게 의미를 아셔야 돼. 가격과 양 변화 같을 때는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 표기하러 갑니다. 가격이 1% 상승할 때 1만큼 뭐하고 감소하고 1 하락할 때 1만큼 뭐하고 증가하고 그러면 최초값과 변화된 전 값을 연결을 하면 이와 같이 우하향하는 모습이 되죠. 탄력성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고 있어요. 수요고는 어떤 모습이다? 우하향. 이런 경우를 이제 앞으로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기준점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탄력적이 나왔어요. 자, 이미 용어 정리했던 것처럼 탄력적이 무슨 말이다? 양 변화가 많다. 가격이 1 변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양은 이것보다 많이 이만큼 감소한다거나 1 하락할 때 이만큼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가격보다 양 변화가 크죠. 뭐라고 한다고요? 탄력적. 그럼 1보다 크면 뭐다? 탄력적이 됩니다. 이제 다시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11% 감소했거나 10% 하락할 때 11% 증가해서 1.1이잖아요. 그렇습니까? 1보다 크면 뭐다? 탄력적이다. 자, 확인하러 갑니다. 가격이 1 상승할 때 얼만큼 감소해요? 2만큼. 그럼 두 칸 갈게요. 2만큼 감소. 1 하락할 때 2만큼 뭐 했다? 증가했다. 자, 그러면 최초 값과 변화된 값을 모두 연결하면 노란색을 뭐라고 읽으시고 탄력적. 의미가 무엇이다? 양의 변화가 많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제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고 있죠. 그것도 고민이 필요한 건 아닌데 등산을 해봤으니까 흰색보다 노란색 경사도가 완만하잖아요. 탄력적이란 말이 뭐고요? 양 변화가 많다. 그래프 그리면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갑니다. 비탄력. 비탄력이 무슨 말이었어요? 양 변화가 적다. 가격이 1 변했을 때 예를 들어 양은 이것보다 적게 0.5만큼 감소하거나 1 하락할 때 0.5만큼 증가한 경우입니다. 가격보다 양 변화 적죠. 뭐다? 비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확인합니다. 10% 상승할 때 9% 감소했거나 하락할 때 9% 늘어났으면 양 변화 적죠. 0.9. 1보다 작으면 뭐다?
비탄력적이다. 자, 그래프 찍으러 가요. 가격이 1 상승할 때 이 크기를 1이라 했으니까 0.5만큼만 가겠습니다. 절반만 갈게요. 점 찍고 1 하락할 때 0.5만큼만 증가. 그럼 변화된 값을 모두 연결하면 파란색을 뭐라고 읽어요? 비탄력. 무슨 얘기다? 양변화가 적다. 그래프 그려봤더니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윤곽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 이미 보고 왔어요. 자, 완전 비탄력적. 비탄력이라는 말은 양변화가 적다랬죠. 완전히 비탄력이라는 말은 양변화가 전혀 없다. 이미 보고 왔어요, 여러분이. 가격이 상승할 때 양은 감소되지도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숫자라면 얼마예요? 0입니다. 이게 오래 지문이에요. 완전 비탄력일 때는 값이 얼마 된다? 0 된다라고 합니다. 표기하라고 합니다. 자, 가격이 상승할 때 양은 감소하지 않으니까 왼쪽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하락에도 양은 늘어나지 못한다.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래프를 정리하면 이거 수직선, 수평선. 고민이 필요한 거랑 수직선이잖아요. 자, 의미가 뭐다? 양변화가 전혀 없다. 뭐라고 읽어요? 완전 비탄력이다. 그래프를 그리면 수직선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 좀 이야기를 하면 탄력적과 이퀄 완만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돼. 이거 동의어가 아니에요. 탄력적이란 말이 뭐예요? 양변화가 많다.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완만해진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탄력이란 말은 양변화가 적다. 그래프 그리면 기울기가 뭐해지고 있다? 급해지고 있다. 하나 남았어요. 자, 다섯 번째 항목 완전 탄력적.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양변화가 많다 그랬죠. 완전히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물론 뭐 이론적이긴 합니다만 양변화가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무한대로 가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안 가봐서 모르겠다. 안 보이는 데까지 끝이 없는 겁니다. 하락하면 양은 또 무한대로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면 그래프를 단순화하면 이걸 수평선이라고 하죠. 이 수직선은 아니잖아요. 뭐다? 수평선이다. 양변화가 무한대 값이다. 이 경우를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프 그리면 뭐예요? 수평선이다.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를 주면 양은 무한대로 감소하거나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이다. 앞으로 그래프 전부 활용이 됩니다. 괜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양변화가 적으면 뭐다? 비탄력. 양변화가 많으면 탄력. 이제 물어요. 이제 자, 양이 적게 증가되는 경우를 뭐라고 해요? 비탄력. 확실히 해보세요. 양이 적게 증가된 거 뭐라고 한다? 비탄력. 그럼 적게 감소하는 경우 뭐라고 해요? 그것도 비탄력. 양이 많이 증가되는 경우 뭐라고 해요? 탄력적. 양이 많이 감소하면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적은 긍정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답 못 찾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나 탄력 받았어 미개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뭐다? 양변화가 많다.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양이 많이 감소하거나 많이 증가하는 경우를 뭐라고 해? 탄력적. 적게 감소하거나 적게 늘어나면 뭐다? 비탄력. 자, 종축이 가격의 양이에요. 종축이 뭐냐고요? 가격. 자, 가격이 상승했어요, 하락했어요? 하락했죠.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보세요. 수요량이 요것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럼 노란색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더 많이 뭐 했어요? 증가했잖아요. 양변화 많은 걸 뭐라고 한다고요? 탄력적. 다시 갑니다. 자, 종축이 뭐예요? 가격. 가격이 뭐 했어요? 상승했잖아요. 그럼 비탄력. 수요량이 조금만 감소했죠. 탄력, 비탄력? 비탄력.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노란색 더 많이 감소했죠. 그렇습니까? 양변화가 많으면 뭐라고 하고? 탄력적. 양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그래서 이 긍정적, 부정적 의미가 아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고 가야 나중에 혼동은 되지 않는다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양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적, 양변화가 많으면 뭐다? 탄력적.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왜 공부를 합니까? 미리 이제 공부했던 것을 결론을 짓고 가요. 복잡하니까 노란색과 파란색 두 가지만 가지고 나갑니다.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변화, 양이라 그랬습니다. 노란색 수요 곡선,
D가 뭐였어요 우리가요? 수요. 그 파란색 D2 할게요. 두 가지 그려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기울기가 급하고 완만해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두 개. 그럼 눈에 보이잖아요. 완만하고 뭐하다? 급하다.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동일 가격 P0 수준에서 또 그어서 양을 비교하러 갑니다. 자, D2는 여기서 만났고 D1은 여기서 만났으니까 D2의 양의 변화는 이때만큼. 그렇습니까? 그럼 D1의 양의 변화는 이때만큼. 양 변화 많은 걸 뭐라고 한다고요? 탄력적. 양의 변화가 적은 건 비탄력. 이거 공부 왜 한다? 부동산 수요도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은. 읽으세요. 비탄력적. 충분히 준비하면 반응할 수 있어요. 장기에는 뭐다? 1교시 때 스피스피한 거 본 적 있죠? 무슨 얘기냐? 비슷한 거. 공급도 단기에는 비탄력, 장기에는 뭐다? 똑같은 얘기를 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의 수요량은 적시에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비탄력이라 그랬죠. 그걸 단기와 장기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어서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지만 충분히 준비하면 내가 차입금 동반하면 대출을 동반하면 반응할 수 있죠. 시간입니까? 시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적 달성이 제한되면 단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장기다. 단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장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다. 다시 장기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다.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걸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도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어요. 비탄력적이지만 준비하면 반응이 돼요. 장기에는 뭐하다? 탄력적이다. 이게 나중에 가면 그래프가 전부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려라고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당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그거 마무리하고 쉬겠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보세요. 맨 밑에. 맨 밑에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부터 갑니다. 4번부터 보세요. 그래프를. 4번은 수직이죠. 그럼 좌우로 양변화 있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읽으세요? 완전 비탄력. 정반대 5번으로 봅시다. 5번은 수평이죠. 그런가요? 그럼 좌우로 양변화가 무한대 값을 갖는다. 뭐라고 해요? 완전 탄력적. 그러면 이제 그걸 절반 쪼갠 게 1번이죠. 절반 쪼갠 게 칠판 좀 보고 갑시다. 자, 이 보세요. 각도. 이 각도를 우리는 몇 도라고 합니까? 그것도 생각이 필요한 건 아닌데 90도. 90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반 쪼갰으니까 단위 탄력적이 몇 도? 45도. 이게 편의상 할 뿐입니다. 시험에 묻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직각이라고 하잖아요. 직각을 반 쪼갰다고 해서 단위 탄력성의 기울기를 직각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직각을 반 쪼갰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 직각 쌍곡선이 참고로 정의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봤으니까 1번보다 기울기 완만한 게 2번이죠. 그렇습니까? 양의 변화가 많다. 그래프 그리면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그럼 뭐라고 하고요? 탄력적. 그럼 3번으로 가보세요. 3번은 기울기가 급하죠. 양변화가 적은 게 뭐라고 그래요? 비탄력. 기울기가 뭐해진다? 급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 좀 봐드려요. 올라갑니다. 1번. 단위 탄력적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떤 경우에 동일한 경우에 물론 숫자라면 얼마 1 된 겁니다. 써져 있어요. 다음 줄에 수요 곡선이 어떤 모습이다? 직각 쌍곡선 45도 기울기를 갖더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묻는 표는 아니었고 2번 탄력적 가격 변화율보다 뭐가 더 크다? 수요량 변화가 더 크다. 1보다 값이 커지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줄 양 변화가 많아서 기울기는 뭐해진다? 완만해진다. 읽어드리는 겁니다. 3번 비탄력적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뭐하다? 작다. 그럼 당연히 1보다 값이 뭐한다? 작아지는 것이고 마지막 줄에 양의 변화가 적어서 비탄력이고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급해진다고 기본기를 하셔야 돼. 올해 이것만 물었으니까 4번 갑니다. 완전 비탄력적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숫자라면 얼마? 0 된다라는 얘기고 맨 마지막 줄 양의 변화가 없으므로 곡선의 길은 어떤 모습이다? 수직선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5번 완전 탄력적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변한다? 무한대로 변하는 경우다. 무한대 값이 되고 마지막 줄에 양 변화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어떤 모습이다?
수평선 나타납니다. 올해 시험은 이 기본기를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정리를 잘할 필요가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부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탄력성은 뭘 측정하는 거? 이 보세요. 뭘 측정한다. 읽으세요. 양변화다. 그럼 양변화가 많으면 뭐라고 하고 양이 많이 증가하거나 많이 감소하는 경우를 탄력적, 적게 증가하거나 적게 감소하면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면 난감해진다. 공부를 하는 것은 부동산 수요도 가격에 대해서 양변화가 적어요. B. 탄력적인데 단기와 장기로 묶기도 한다. 단기보다 장기에 양변화가 많죠. 충분히 준비한 반응할 수 있다. 장기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다고 합니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